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재건축, 재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네,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연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성인 대표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송 대표님 그저께였나요? 네. 윤 대통령께서 그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해서 이제 민생 토론회를 네. 가지셨고 여기서 이제 국토부가 또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도 내놨습니다. 네. 뭐 일십 정책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거 숫자 다 못 외우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못 외워요? 지난 한 5, 6년 동안에 한 20 몇 개 나오지 생각보다 않았나요? 대충 많이 내놨어요. 예. 그냥 외울 거는 419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날짜는 저기 뭐야? 이게 여기서 지금 국토부가 공급 중심의 부동산 일단 소형주택 중심이다. 세제 네. 혜택이다. 네. 다주택자 중과업세인다. 뭐 이 정도인데 조금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선 지금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한 그 얘기가 들어오면 결국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실수요자들로만은 그 공급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를 활용을 하고 또 다주택자가 일정하게 시장에 기여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임대라든지 월세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적정 물량들을 공급을 하면 임대 시장의 안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비아파트 부분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좀 뭐 시장에서 굉장히 외면받긴 했지만 일정 부분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과 함께 그 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그 올해하고 이제 내년까지 되는 준공된 건물의 60제곱미터 이하 정도 되죠. 거기에 수도권에는 한 6억, 그다음에 지방 3억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구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부분들이 좀 혜택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준공 후에 요즘 미분양 물량들이 많잖아요. 이 미분양 물량들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2년간 세제 산정을 할 때 주택수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가 확대가 되고요. 한 1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한 6년 정도로 단축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금 이런 뭐 소형주택이라든지 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이 뭐 시장에 좀 주택 매입을 하면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전진단 없이도 가능해진다라는 거는 뭐 아무래도 좀 공급을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도네요. 네, 맞습니다. 예. 원래는 그 안전진단이라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데 첫 관문을 넘냐 못 넘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또 비용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그 비용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절차가 없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사업이 좀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뭐 이 안전진단에 대한 뭐 외적으로도 봤을 때는 뭐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방향들을 해서 조금 더 빨리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 예전에는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은 주거에 대한 질 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뭐 노후 배관이 좀 문제가 된다든지 주차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라는 평가 대비했을 때 이런 위험도 있는 집보다는 뭐 주거에 대한 질 상향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또는 뭐 투자라든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안전진단이라는 게 법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그 절차를 건들기 위해서는 여와 야가 합의점을 내놓고 그래야지 뭐 좀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 뭐 여러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힘든 경우들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잘 판단을 하고 주택 마련이라든지 뭐 투자 뭐 이런 쪽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이것도 지금 그럼 송 대표님 말씀이라면은 일단 국회에서부터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저는 뭐 해석을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쪽이 뭐 어떤 특정 당이 통과가 돼야지 이거를 할 수 있다, 못 할 수 있다. 뭐 자칫 잘못하면 표에 그 좀 인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요즘 이렇게 뭡니까? 참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왜 짓다가 지금 공사 중단한대. 네. 뭐 자재값, 네. 인건비 올라서 이 돈은 우리 공사 못한다, 네, 더 네, 내라, 네, 못 낸다 이러면서 아예 그냥 뭐 유치권 행사한다고 그냥 스톱한 경우. 네. 이게 진짜 막막한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공사도 중단되고 지금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뭐 공사 중단 외적으로 사업을 또 네. 바꿔버리고 시공사를 그러니까. 또 교천을 해보고 그 교체했다고 해서 시공사는 조합 상대로 해가지고 또 소송도 소송 하고. 내고 어느 세월에 이 와중에 짓고 있는 것도 이런 와중에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십수년 수십 년 동안 재건축 하나 바라보고 왔던 서울의 그 많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 안 돼도 다 아실 만한. 예, 예. 이거는 되는 겁니까 그거? 그 속도 내는데 지금 한계는 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하려면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공사비 올랐잖아요. 글쎄, 예. 그 금융에 대한 부담 높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소득이 증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좀 냉정하게 그냥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 네. 단순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거주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예. 단지에 사실 뭐 투자자들도 집을 사주고 그것을 이제 추가적인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주면서 사업의 동력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라면 뭐 투자자에 대한 그 납부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의 그 납부에 대한 분담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행정적인 거를 건드려 준다라고 해도 뭐 시장 상황이 받쳐지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뭐 사업이 뭐 재건축 사업이 뭐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제 실행 가능성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만. 자,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이제 속도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한다. 네. 그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한 그 어떤 뭐 착공이 현 정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는데 일정을 앞당기가 했어요. 뭐 쉽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뭐 네. 단순히 어떤 기금 마련을 하고 또 용적률을 올려준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바로 진행되기는 어렵거든요. 그 외적으로도 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뭐 과밀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용적률이 갖고 와서 주변에 일조권 침해라든지 네. 뭐 교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자금을 좀 조달을 하고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비용은 좀 낮춰주고 사업성을 올려주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외적으로 넘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사회적인 그 합의 그다음에 정부와 그 여당과 야당의 그 합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려면은 뭐 착공 얘기를 하는데 착공이 아니라 뭐 이게 뭐 통과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도 뭐 2027년 착공이라고 하는데 2027년까지도 논의만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사실 관건은 이제 법 개정인데 실거주 의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폐지 자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다음 달 입주 예정인 게 바로 서울 강동 쪽에 이편함 고덕 어반 브릿지 여기 입주 예정자들 같은 경우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뭐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집을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뭐 수익은 실현을 했다라고 해도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여건이 개선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잔금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잔금을 마련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 외적으로도 뭐 비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편법들도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고민들을 하시는 뭐 이런 분양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실거주를 위반하게 된다라면 뭐 징역을 1년 이하라든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먹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개업소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에 좀 부도덕한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뢰를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런 전입 신고 관련돼서 뭐 미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된다라면은 뭐 발 동동 구르는 거 외적으로도 뭐 시장에 좀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송 대표님, 네. 요거 말입니다. 네. 이 강남권에서는 아직도 로또 청약 얘기가 나와요. 네. 어디든 간에 이게 일물이 일가가 돼야 되고 아비트리지가 자꾸 생기면 안 되는데 네. 아니 분양가 비싸잖아요. 거기 서울 강남에.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또 적용되나 봐요. 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청약 당첨되면 이거는 남는 겁니까? 이 동네는? 그렇죠. 남죠. 지금 보면은 메이플자이 아니, 같은 경우도 왜 분양가 상한제를 왜 적용해요? 분양가 그 땅값도 비쌀 거고 다 그거 할 텐데. 네. 예. 근데 좀 집이라는 거는 뭐 예. 이 청약 제도 자체가 뭐 조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런 제도니까. 그래서 그리고 시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뭐 로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그 시세를 좀 잡아주는 보정해주는 역할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제라는 거는 역시나 뭐 두 가지 부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로또에 당첨되시는 분들 아주 극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량들이 강남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잠실 레미안 같은 경우나 잠실 르엘 같은 경우도 한 뭐 200가구 이상 나오고. 아니 잠실 레미안은 읽겠고 제 밑에 잠실 르엘도 읽겠는데 가운데 거는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반포 더샵 오퍼스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오퍼스라고 읽으면 돼요? 예, 오퍼스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이름이 이름 어렵다. 예. 예. 지금 요즘에 이름들을 저렇게 좀 바꾸는 게 뭐 단지의 가치도 올리고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한남 더일이라든지 나이너 한남 시공사 모르잖아요. 네? 시공사 모르잖아요. 시공사 모르겠어요. 예, 이름들을 하다못해 그냥 옛날에는 그냥 아파트 이름 보면 어느 건설사가 지었다는 알겠는데 예. 요즘엔 건설사 이름 붙이 아예 고가는 건설사 이름도 안 붙입니다. 점점. 그래서 아까 그게 오퍼스예요. 오퍼스예요. 오퍼스. 오퍼스인데 오퍼스. 와인 있잖아요. 오퍼스. 오퍼스 와인도 있다고요? 오퍼스 원. 뭐 가게 같은 데도 많이 있어요. 레드 와인. 가게도 있어요. 예. 자주 집에만 가시니까. 네, 그래요. 어쨌거나, 네. 뭐 아파트 이름 어렵다는 그 말씀이었고, 예. 이게 그러면 이 로또 청약 예. 이거 다들 그러면 발품 팔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발품이 아니라 되면 그 좋아요. 열리자마자 그 홈페이지 열리자마자 그쵸. 손품 막 네. 팔. 손품. 예, 왜냐면은 지금 레미안 뭐 그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도 주변 단지보다 한 7억 정도 그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도 7억 정도 낮은 네. 수준이기 때문에 로또라는 평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가지고 강남 상구하고 뭐 용산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서울에 있는 수요 뭐 지방까지도 뭐 지방까지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은 많은 청약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 그 해당되는 곳에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라는 게 부담스러운 게 이렇게 로또도 되고 이 로또를 가지고 전세까지도 하면은 거의 뭐 내 돈 거의 안 들어가는 구조로 내 집 장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네요. 로또에 추가 로또가 되는 거 버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폐지라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시공사에서 힘 좀 쓰는 자리에 있으면은 네. 야 이거 분양 한번 받아봐 하겠어요. 그럼요. 그냥 분양 한번 받아봐 해가지고 예. 그냥 뭐 준비하시고 쏘세요. 옛날 주택복권 하듯이 그냥 네. 뽑는 거예요 하면 내가 힘 좀 써볼게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준비 좀 해보세요. 네. 참 저런 로또가 있는데. 와. 네. 아니, 전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니까 네. 중저가 아파트 거래는 잘 안 되고 오히려 초고가 아파트는 네. 또 거래가 굉장히 잘 된다면서 이게 뭔가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지역 자체가 뭐 어떤 금리의 영향을 받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시장 흐름에 금리의 네. 영향성하고 뭐 대출 상품들이 나오면은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뭐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성동구에 있는 뭐 6억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점점 그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파크 삼성 전용 175제곱미터 네. 같은 경우는 예. 6개월 사이에 28억이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 뭐 이런 지금 6억 원 좀 저렴한 주택 같은 경우는 살려고 하는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15억 이상 되는 좀 안정적인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분양에 대한 그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최근 신축급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축급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은 뭐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상품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뭐 비중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대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 금융 상품이 좀 종료가 된 이후로는 네. 좀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잖아요. 그렇죠. 뭐 바닥을 지났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아니면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올 그 상반기 정도 집 사시는 것도 상반기에? 괜찮은 방향이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싸게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기회라는 거는 결국 집값이 좀 조정되고 있다라는 국면이라고 예.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저는 한 1분기 정도에는 집값에 좀 조정들이 일어나고 뭐 하반기 얘기하는데 저는 한 2분기 정도 되면은 횡보장세 이후로 뭐 한 3분기부터는 좀 일정 부분 좀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다만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시장에 좀 모니터도 해보고 뭐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전세 가격 상승세는 점점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지역적으로 오히려 1분기 정도 되면은 마이너스 전환하는 그 전세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랑 그 매매 가격의 그 차이들 잘 확인을 해보시고 뭐 1분기 정도는 싸게 좀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시고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좀 늦춰지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가 한 첫 번째 정도 이뤄지는 그 시기 정도 매수하는 게 좀 한 좋지 않을까 2분기 뭐 그렇게 정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